모든 투자자분들 아니면 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못 푼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시험 공부를 했던 그 시간이 아까운 거. 똑같은 재원이 있는데 그런 재원을 내가 활용했을 때 남들보다 더 뒤처지게 뭔가 성과를 이뤘다는 거를 인간은 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진 않지만 진화론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인간은 예전에 사냥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잖아요. 생존을 해왔잖아요. 그런 와중에 똑같은 힘을 들여서,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노동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오히려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손해를 본다는 거를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은행 예적금이나 뭐 보험에 있는 그런 저축성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보통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원금은 보장이 되니까, 이거는 적어도 원금은 보장이 되니까 낮은 이율이라도 괜찮다. 적어도 내 돈을 잃어버리진 않으니까. 내가 어렵게 투자했던 아니면 어렵게 남았던 그런 노동으로서 벌어들인 그 금액을 적어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똑같이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뭐 원유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 사업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손해를 보거나 내가 투자를 한 만큼 기대치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인간은 감정적으로 엄청 불안해지나 봐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더 중요하고 빨리빨리 뭔가 결과가 나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런 투자한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손해를 봤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인간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동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식을 매매할 때도 항상 맨 저가에 가장 낮은 가격에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시점이 가장 낮은 시점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주식의 그래프가 등락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촛대, 뭐 긴 촛대가 있다고 한다거나, 뭐 쌍바닥이 있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용어들을 저는 솔직히 자세히 모르는데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주식을 공부할 때 보면 가격이 가장 낮은 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방송에서도 보면 뭐 저점 대비 몇 % 올랐다, 아니면 최고점이 어디다, 이렇게 뭔가 극과 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야 모든 수치가 커 보이고 또 그래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저점이 자기가 매수 시점이라고 임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점이 1,000원이었다고 하면, 아, 1,000원이었을 때 샀으면 현재 가격이 1,500원이니까 50% 수익률을 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사는 시점이 그런 저점이 될 것이고 내가 사고 나서는 고점을 찍을 거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깨어 계신 분들은 뭐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고점이다 저점이다 당연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그냥 계속 가느냐, 매출에 대한 증가를 이루고 주주에 대한 이익을 증가하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제품 개발과 새로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무언가 투자를 다시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적인 몸 상태, 그러니까 건강 상태나 앞으로 어떻게 잘 나갈 수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얘가 빨리 가는지 적게 가는지, 아니면 가다가 잠깐 섰는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길 가다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도 설 수 있어요. 그렇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등락을 내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1,000원을 주고 매수를 했는데 900원, 800원 이렇게 되면 10%, 20%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회사가 아니면 이런 시장 상황이 잠깐 안 좋아서 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잠깐 안 좋아졌던 그 상황이 내 통장 잔고에는 마이너스라고 찍혀져 있으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은 손해보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손해보기 싫어하는 건. 그런데 내가 이 주식을 팔았을 때 그런 손해나 이익이 확정이 되는 건데, 내가 그냥 팔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는데도 이거에 대한 가치가 순간순간 변동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정보를 지금은 훨씬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고 더 빠르게 그런 상황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인터넷, 핸드폰, 뭐 모바일 이런 걸로 빠르게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나의 잔고가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처리하거나 그에 합당한 이유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정보가 부족하고 그런 판단력이 흐리면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당황을 하게 되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실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식을 투자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런 신뢰도가 강하겠죠. 아, 얘는 좀 더 잘 갈 수 있어. 지금 사업에 문제가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판단력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두렵고 공포가 더 가까이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 남의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했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그런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현재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닥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고점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고 있어요. 등락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식은 언제나 등락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기업이 플러스 30%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느냐, 이 회사가 이익을 증대하고 있느냐, 이 회사가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를 좋아할 것 같냐, 그리고 좋아하느냐. 싫어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안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그 회사 제품을 계속 써요. 불매운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절히 회사에서 대응을 하거나. 그래서 회사의 매출이 제일 중요한 그런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항상 지속할 것이고 계속 이익을 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이익에 기반한 주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얼마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금액을 얼마로 산정하는지는 개별로 다 달라요. 똑같이 100억을 벌고 10억의 이익을 남기는 회사가 있다면 비슷하겠죠.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앞으로 망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정보 같은 것들은 많으니까 뉴스를 보고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재무제표를 찾아본다든가 사업 보고서를 읽어봤을 때 이 회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정보는 지금 거의 널려 있다고 봐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때는 없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훨씬 더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정보의 격차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뭐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 일반적인 회사의 방향성이나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다 공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큰 기업이고 큰 회사일수록, 그러니까 글로벌에 가까운 회사고 외국인 지분율이 되게 높은 회사일수록 훨씬 더 정보력에 있어서는 공시들이 되게 잘 돼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의 역할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큰 회사가 움직이는 거는 바로 눈에 띄니까 중요한 것들은 막 10가지, 20가지 예측이 난무하잖아요. 그런 어떤 경우의 수.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비슷한 매출과 비슷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판단도 개별로 생각을 할 때 다 그런 가치가 달라요. 누구나. 예. 누구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이것보다 이게 최고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본인이 신뢰하고 믿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실행에 옮기느냐 이거거든요. 피땀 들여서 나의 인생의 일부분의 시간을 들여서 귀하게 얻은 그 돈이라면 더 귀하게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내가 돈 번 거 남들한테 쉽게 주지 않듯이 내가 벌어서 투자하는 거 쉽게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주식 차트에 보이는 고점과 저점은 절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단가가 아니다. 상단에 10% 빼시고요. 하단에 10%를 빼세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어느 정도 나의 목표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과거의 데이터거든요.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차트를 보고 내가 이때 매수를 했으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났을 거야. 그 금액을 저가나 고가로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에서 10% 빼고 아래에서 10% 빼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하면 제가 하는 얘기 밑에서 10% 위에서 10% 깎으라는 얘기는 무조건 그게 절대값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 본인이 투자를 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완전 저가가 아니다. 너무나도 멍청한 짓이다. 그건 그 금액만 보고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건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건 그냥 한 주, 두 주, 아니면 뭐 10만원, 5만원,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사고 팔았을 때 얼마를 벌었을까? 내가 10만원 가지고 만원을 잃었다면 100만원을 가지고 했을 땐 10만원을 잃었던 거고 1000만원을 가졌을 땐 100만원을 잃는 거예요. 제가 이전 편에 10만원 이익 보고서 1000만원을 상상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건 이익을 봤을 때 얘기고, 손해를 봤을 때는 내가 10만원 손해를 봤으면 이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손해를 본 액수들이 점점 더 커져요. 이익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익은 또 10만원 벌었다고 해서 액수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건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했어.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20,000원에 팔고 싶어요. 근데 20,000원에 모든 물량을 다 던졌을 때 사고 싶은 사람이 그 가격에 사지 않는다 그러면 다 못 팔아요. 근데 내가 10,000원에 주식을 사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10,000원에 안 팔아요. 10,000원보다 다 높은 가격에 파는 거야. 그러면 그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거꾸로 20,000원에 팔려고 했던 주식은 19,000원에 팔 수는 있어. 근데 21,000원에 팔진 않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고점과 저점에서의 물량이 빵빵 터지는 것 같지만 막상 나한테 돌아오는 물량은 그만큼 없다. 그거는 진짜 신의 경지로 탁 찝는 거다. 그 금액이 지나가고 나서야 제가 그때서야 눈을 뜨고 이렇게 탁 매수를 한다 이거죠. 매도를 하거나. 그런 타이밍 잡는 거는 거의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할 수 없다. 그냥 그런 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저점에 샀을 때 얼마 이익을 받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네. 이게
지금도 고점 대비 한 10%, 많게는 10%, 적게는 뭐 5%, 이게 지수가 등락을 이루었다는 건 그 안에서 막 50% 떨어진 것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이 떨어졌던 것도 있을 거예요. 개별 주식 탄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있고, 뭐 여행 경기가 더 죽고 있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죠. 그리고 뭐 락다운이 시작되고 있고, 정부에서 국민들이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걸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올해 연말이면 풀릴 거다, 내년 초면 풀릴 거다, 아무리 기대감이 있더라도 뉴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두렵죠.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남들이 글만 보고 뉴스만 보고 샀다면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이 상황이 다 기회가 됐었어요. 기회예요, 이건. 근데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의 지지를 하고 나서 다시 상승, 이거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대신에 내가 평생 소유하고 싶은 기업은 등락이 있을 때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내가 평생 소유할 거고 이 기업은 없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들 얘기하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뭐 미국의 애플, 뭐 테슬라, 뭐 영원히 갈 것 같다고 얘기들 하시는 거. 이럴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두는 게 좋다. 근데 전 재산을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분산 투자하고 나의 노동에 근거한 그런 금액들, 노동으로 얻은 금액들의 일부분, 정량을 어느 일정한 비율을 정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잠깐 등락이 있을 때 추가 매수하기가 부담이 적죠.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강방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삶은 지속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삶은 지속되고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은 항상 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의 가치를 분할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내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우리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볼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인간은 발전할 것이다. 항상 그런 사업들이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투자를 했을 때 가치는 항상 증대될 것이다. 부동산이 망하지 않는 투자의 기회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 사라지진 않으니까, 부동산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갖고만 있으면 언젠간 올라, 이런 생각이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갖고만 있으면 언젠간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런 올라가는 타이밍과 내려가는 타이밍을 일일이 잡을 수 없다면 그냥 정기적으로 매수를 하자. 근데 또 중간에 사다가 하락했어. 그럼 매수하기가 좀 더 수월하잖아요. 좀 더 사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사는 시대. 예.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지금 좀 더 샀던 것보다 좀 더 사는 시대. 이렇게 맘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금 두렵고 걱정되고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막 정신이 없고 이런 분들은 얼른 그런 감정이 없어질 만큼 금액을 줄이거나 종목을 줄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투자했던 투자 방식을 한 번씩 되돌아보시고 투자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바꿀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기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가에 매수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바닥만 잡지 않도록,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가 또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주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또 코로나라는 새로운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일들이 한 주 동안 일어나게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공부하셔서 투자 금액을 계속 늘리시고 수익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